네, 안녕하세요. 용태리어입니다. 금일 보실 현장은 우리 한국에 정말 많은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이 복도식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더 이쁘고 넓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복도식 아파트의 거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바닥은 월러 색상을 해서 아주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입등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매입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퍼트리는 게 아니라 3개씩 집중형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이 원래 천장이 옹벽이었습니다. 옹벽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매입등을 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전체적으로 천장을 다시 쳐야 합니다. 이 매입등이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약 5cm 정도의 천장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옹벽 밑으로 5cm 정도를 내려서 전체 천장을 쳤고요. 그렇게 되면 천장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운라이트를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높아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천장을 치는 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몰딩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을 함으로써 이제 몰딩 자체가 보이지 않게 무몰딩인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시공했을 때 아주 깔끔하게 면도 잘 나오면서 몰딩도 없어지고 다운라이트의 배선 작업도 편해지고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게 시공했습니다. 거실 TV면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 자체는 원래 확장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베란다였죠. 복도식 아파트는 거실이 워낙 좁기 때문에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원래 있던 기둥이나 우수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가장 관건인데요. 보통은 우수관을 감싸고 이곳에 문을 만들어서 베란다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게 시공을 하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 공간 자체를 아예 막아서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수납장을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벽이 바로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둥 끝까지는 전체 벽을 쳐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둥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기둥 면과 맞게 전체 TV 면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벽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공을 했느냐? 사실 이렇게 꺾인다면 거실에서 봤을 때 평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나올 부분은 나오게 해서 전체적으로 평면화를 맞추면 TV에서 봤었을 때 아주 일체감 있는 면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 하부에는 이렇게 깊은 선반을 넣었고요. 그 아래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필름 색이 이 바닥 우드색과 가장 비슷할 수 있는 색으로 시공을 해서 화이트 앤 월넛, 화이트 앤 우드에 가장 맞게 시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여기에 DP할 수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을 놓아서 좀 수납 공간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 공간은 막힐 수밖에 없는 공간이죠. 이 공간을 포기하면서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 공간이 바로 실제 TV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실제 TV를 딱 맞게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브라켓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냐는 고객님 선택인데요. 발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딱 맞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튀어나오게 할 것인지는 직접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깊이가 약 15cm 정도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이 벽을 그만큼 앞으로 튀어나오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죽는 공간이 이쪽 면, 그리고 상부, 그리고 옆면이 되겠는데 이 상부는 사실 실제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양쪽 측면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뚫어놓고 사용하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을 맞춰서 간다면 훨씬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다 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벽은 원래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더 튀어나온 거죠. 더 튀어나와야 평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 복도 동선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문제인데요. 이 복도 동선이 약 15cm에서 20cm가 줄어들었지만 충분히 저희가 도면을 설계했을 때 복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벽까지 앞으로 끄집어내고 여기에 배선과 인터폰 배선을 다시 다 옮겨서 할 수 있도록 전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윗공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윗공간을 보시면 아까 천장을 5cm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TV 윗부분은 천장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린 공간과 내리지 않은 공간에 단차가 발생을 하겠죠. 그 단차를 이용해서 이 상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무드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평소에 메인 조명을 켜지 않고 TV를 시공했었을 때 상부에 따뜻한 전구색 조명, 그리고 하부에도 따뜻한 전구색 조명이 같이 켜지면서 조금 더 분위기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안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도어는 이렇게 9mm 문선으로 도어를 만들어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천장을 내렸을 때 마이너스 몰딩으로 만들어서 천장과 벽에 몰딩이 없는 느낌으로 보일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안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을 보셔도 역시나 화이트의 우드 이렇게 깔끔한 분위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쪽 벽면에는 붙박이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 붙박이장도 푸시풀로 시공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되었고요. 특히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윗부분인데 보통 붙박이장을 보면은 이 윗부분에도 몰딩이 있어요. 그리고 천정이 휘어있는 부분은 이 공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도 똑같이 저희가 천정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일정하면서도 매우 얇게 시공을 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붙박이가 아예 벽에 딱 붙어 있게 시공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쭉 천장이 쭉 오다 보면은 여기에는 추후에 이제 스타일러라든지 이런 에어드레서 들어갈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 위에는 이제 아까 거실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천장을 내리고 원래 천장은 살리면서 그 단차를 이용해서 간접 조명을 시공을 했고요. 간접 조명을 시공함으로써 안방에서 한 분이 주무실 때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있기를 원하실 때 이 조명만으로 충분히 느낌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발코니 부분인데요. 아까 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원래 문이 있어야 할 공간을 수납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었을 때 처음에 보시면은 이 공간이 단이 이만큼 올라와 있었어요. 보통 복도식 아파트는 이만큼 올라와서 이제 침대 헤드가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발코니 들어가는 입구가 없기 때문에 이 벽 자체를 전체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발코니 입구를 이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거실에서는 엄청 넓어 보이는 효과, 그리고 안방에서 따로 출입구를 만들어서 발코니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쪽 공간을 보시면 아까 이 공간이 원래 일반적인 발코니 확장의 문 공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벽으로 막았죠. 막고 나서 이 공간에도 수납장을 시공을 해서 수납 공간은 늘리고 이런 선반은 언제든지 조절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 확장 공간을 막아버린다면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겉에서 봤을 때도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현관과 주방의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관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화이트 중문을 시공을 했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도어이고요. 이 프레임 자체도 상당히 얇게 만들어서 개방감 있게 시공을 했고요. 이 문의 기능은 보통 여닫이라면 한쪽으로만 열고 닫을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여닫을 수 있는 스윙도어를 시공을 해서 어느 방향이든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한번 현관 안의 디테일을 보도록 할게요. 현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이트 앤 우드색을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을 시공했습니다.
벽체 같은 경우에서도 신발장에 콘크리트 그레이를 시공을 하고 편의성을 위한 거울을 한 짝 넣었고요. 하부 같은 경우에는 하부를 띄어서 이제 간접 조명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는 느낌을 만들었고, 그에 이어지는 콘크리트 그레이 톤의 타일로 시공을 해서 넓어 보일 수 있는 현장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상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매입등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천장고를 높게 만들 수 있도록 시공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센서인데요.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다기능 센서라고 해서 20초, 1분, 5분 이렇게 센서 타임을 조절할 수 있고, 주간, 야간, 평소 이렇게 조도에 따라서 센서가 켜지고 안 켜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요즘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보통 천장 안에 히든 센서를 많이 시공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의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분들이 직접 사용 용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매입 센서를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관 쪽 마지막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바로 이게 일괄 소등입니다. 일괄 소등을 설치를 해서 전체 조명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 온, 오프 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번 복도를 통해서 주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복도로 들어가기 전에 방은 9mm 문선으로 시공을 했고요. 가장 큰 디테일이 바로 이 벽면입니다. 원래 이 벽은 여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를 놓거나 싱크대 옆자리가 되었겠죠. 이 벽이 만약 없었다면 냉장고를 설치했을 때 냉장고 옆면, 혹은 가구를 설치했을 때 가구의 옆면이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벽지, 그리고 여기 냉장고 옆면,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문짝, 3개의 마감재가 겹쳐서 상당히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벽면 자체를 다 막아서 통일된 느낌을 주면서 복도가 조금 더 아늑해질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고객님께서 벽등을 원하셔서 깔끔한 벽등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복도를 밝으면서도 무드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복도식 아파트의 답없는 주방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러 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이게 과연 복도식 아파트의 주방이 맞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디테일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뒷면에는 사실 수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전을 이 앞으로 뺄 수가 있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있던 수도, 그리고 하수, 그리고 분배기까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옮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아일랜드의 폭이 너무 짧아 버리면 쓰다가 앞으로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 공간을 충분히 마련을 해주면서 수납 공간도 늘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 면이 외부를 보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쭉 가보시면 이 공간에도 주방에 어떤 것들을 DP하거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셀린 타일을 시공을 해서 타일 벽면이 넓어 보일 수 있으면서도 위에 간접 조명을 시공해서 주방에서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밝으면서 무드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후드 배관이 원래는 요 뒤에 있었는데 이 후드 배관을 이쪽으로 끌어오면서 여기에 하이드 후드를 넣었고요. 이쪽에 인덕션 전기를 따로 시공을 해서 인덕션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싱크대, 개수대와 인덕션이 모두 이 기역자 안에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뒷부분은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키 큰 수납장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에는 밥솥 혹은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상하부, 그리고 중간에 슬라이딩 공간까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수납을 극대화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이제 키친핏에 냉장고를 시공을 하고 상부에는 이렇게 따로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뒷 공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실, 바닥과 같은 월러톤의 수납장을 만들어서 정면에서 봤었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 했고요.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 만한 요소가 바로 이 천장에 있는데요. 아까 천장을 다 재시공했다고 했죠. 재시공을 해서 이제 천장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붙박이장과 같이 위에 몰딩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몰딩을 없애면 그만큼 천장 위까지 장이 올라가요. 올라갔었을 때 일반 조명을 달면 100% 조명에 문짝이 걸립니다. 자, 간단히 예시를 들어볼게요.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윗공간이 보통 등은 이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조명을 무조건 다운라이트로 시공을 해야 이 몰딩을 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면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바로 싱크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인덕션 공간에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2단 서랍장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서랍에는 이렇게 속서랍을 만들어서 조금 더 활용도는 있으면서 깔끔할 수 있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그러면 이 꺾인 부분의 공간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 꺾인 공간의 안쪽에는 오픈 선반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을 만들고, 추후에 고객님께서 트롤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리수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용품을 넣으신다고 해서 그렇게 뻥 뚫린 채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Act like I'm not cool enough. Turned around and you were gone. I lost you in the crowd. Walking home alone and I don't wanna be in love. Be in love. She's a shapeshifter, don't let her leave you in the cold. Say you're so far, she's done with ya. Spent the night in the corner. 이제 욕실 디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욕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포셀린 타일을 이용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베이지 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과 바닥 모두 포셀린 타일을 시공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 부분에서 바로 포인트는 벽면입니다. 너무 베이지 톤으로만 가면 심심할 수 있다는 고객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 따뜻해 보일 수 있는 우드를 섞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드면 너무 심심해 보여서 템바보드 스타일의 오크 색상의 우드 타일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따뜻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바로 이 조적 선반이 포인트인데요. 보통은 이 샤워 공간은 조적 선반이 없죠. 그러나 저희는 이 부분부터 저 변기 앞부분까지 조적 선반을 전체적으로 쌓아 올려서 쭉 이어져서 조금 더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더욱더 넓어 보일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수전류는 이렇게 무광 스테인레스 색상으로 시공을 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가 이렇게 보통 샤워기냐 아니면 토수구냐에 따라서 조절하는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 대신 이렇게 하면 샤워기, 이렇게 하면 토수구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센스 있는 수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복도식 아파트의 작은 평수의 샤워 공간이 가장 큰 문제점이 샤워 부스를 설치하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 공간 자체가 최소 75cm 정도는 나와줘야 우리가 샤워를 했을 때 팔이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좁기 때문에 샤워부스를 설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샤워부스를 만약에 설치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파티션 정도만 요만큼 나오는 30cm의 파티션을 설치를 해서 이 수전만 가려주는 역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객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크게 효율성도 없고 답답해 보일 것 같다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쭉 파티션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 이 공간도 사실 워낙 좁기 때문에 세면 수전이 너무 큰 게 필요가 없다는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서 조그마면서 동그란 이쁜 세면기를 시공을 했고요. 또한 스테인리스 세면 수전을 시공을 해서 이것도 방향이 조절이 가능하죠.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그리고 센스 있는 수전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적 선반을 쌓아 올린 곳은 큰 장으로 수납 공간을 확보하곤 하는데요. 고객님께서는 그런 큰 수납 공간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원형 거울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 원형 거울은 이렇게 하얀색, 노란색, 그리고 오프 이 세 가지 기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양변기 쪽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보통 이제 조적 선반을 쌓을 때 이 양변기의 하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당기고 조적 선반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느낌을 만들게 했고요. 조적 선반을 쌓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각이 직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각을 살짝 기울기를 줘서 이곳에 물이 뿌려졌을 때 스무스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시공을 해야 되는 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면서도 평면화가 되니까 확실히 욕실이 넓어 보이고요. 상부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상부에는 우드 느낌의 타일을 시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드 느낌을 가장 잘 살린 우드 수납장을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면에는 우드, 그리고 중간이나 하부에는 베이지 톤을 잘 조화를 해서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휴지거리나 수건거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무광 스테인리스 색상으로 시공을 해서 색상의 통일성을 주었고요.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통일되어 있다 라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말이죠. 네, 복도식 아파트 인테리어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